10주년 어쨌거나 기념 프로젝트로 팝업도 개최되고 했는데 이제 이름이 어쨌거나 가사에서 유래되는 것이잖아요. 네. 이번 10주년 기념 팝업 프로젝트 명과 어떻게 이 이름이 나오게 되었는지. 어디 보고 해야 되죠? 여긴가요? 여긴가요? 저 편하게. You're the only one who saw my yesterday 라는 제목의 팝업 스토어를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사실 제 노래가 좀 포괄적으로 많은 메시지를 자주 얘기하는 편이어서 하나로 합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팬분들만 생각했을 때 내가 정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어제를 본 사람은 너밖에 없어 라는 얘기를 팬분들한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20주년을 맞아서 공연이든 어떤 팬분들과의 만남이든 어떤 것든 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처음 생각한 건 LP였고 그 다음으로 뭔가 오프라인에서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 시기에 비커 측에서 너무 좋게 제안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운 좋게도 제 10주년이 뭐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이 나더라도요. 비커 많이 와주세요. 어쨌거나 이번에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공간적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직접 기여를 많이 한 MD들도 많이 발매됐다고 들었는데 한번 자랑 한번 해주세요. 드로잉도 하시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걸 위해서 아이패드를 산 건 아닌데 제가 그 패드를 사가지고 원래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걸 열었을 때 뭔가 팬분들이 받으실 굿즈에 사실 굿즈에 뭔가 제가 한 개 담겨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해봐야지 하면서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이나 제가 냈던 것들 다 좀 포함하려고 열심히 그려보았습니다. 그게 저거예요? 네, 저것입니다. 저것과 빨간 크롭티에도 있습니다. 저의 눈이 저렇게 크진 않지만 저기에 이렇게 제 점도 있고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거를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에 기반한 그림이네요. 맞아요. 이제 이런 셔츠나 이런 어페럴에 관한 머천다이즈가 이번에 많이 공개되었지만 이제 비록 이번 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이제 바이닐도 준비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처음 했던 단독 콘서트 라이브 앨범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블루바이닐 와서 발매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LP인 경우도 있고 제 곡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꽉꽉 눌러 담아서 이번에도 좀 많은 장수의 LP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이제 LP 시장들이 많이 바쁘다고 들었어요. 수요도 많고 공급도 그만큼 따라줘야 해서 굉장히 어지러운 지금 씬인데 그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제가 퀄리티 있는 음반으로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하하하. 말을 잘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백예린의 10주년 이야기 해봐야겠죠? 부끄러운 얘기가 시작일 테네. 시간이 일단 너무 빠르게 지나갔고 사실 굉장히 제가 매번 이렇게 일정이 많고 뭔가 활동을 많이 한 아티스트는 아니었어서 팬분들이 보시기에 10주년이 진짜 빠르게 언제 10주년이 됐어? 뭔가 활동 이제 막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뭔가 달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후루룩 이렇게 지나가 버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지혜롭게 잘 하기 시작한 거는 블루바이닐 설립 이후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10주년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10주년을 더 얼른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도 소중하지만 남은 10년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뉘앙스가 아마도 그런 네, 뉘앙스겠죠?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그게 아티스트가 될지 아니면 저를 위해서 또 힘써주시는 직원분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만난 분들 모두 다 후회 없이 같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또 어떤 분들이 저에게 큰 영향을 줄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뭔가 타임라인 순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런 데뷔 이전에 유년 시절은 비교적 좀 알려져 있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치만 어쨌거나 대중들에게 알려진 모먼트나 그런 증거가 있다면 아무래도 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아마도 지금 불안함이 엄습하실 네. 그런 영상이 있을 텐데 인서트로 나가는 거죠? 아닌가?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선곡은 누가 했어요? 어머니와 같이 상의한 거예요? 이게 제가 10살이잖아요. 근데 9살 때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 팝송을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그 중에 골라서 나갔는데 약간 감동 포인트가 있는 게 제가 영어를 아예 모를 때니까 아버지가 영어 가사 밑에 발음 나는 대로 다 써주시고 소리 나는 이게 대로 네, 이어지면 이렇게 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써주셨었거든요. 그걸 읽고 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방송은 꽤나 빠르고 무언가를 빨리빨리 결과값을 내야 하는 네네네. 시스템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조금 놀랬을 것 같아요. 저 되게 많이 울었고 막 가는 중에서도 막 너무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대에 가면 저렇게 하는데 항상 그 전까지는 막 우왕청심만 막 사 먹고 그 엄청 떨려가지고 맨날 울고 집 안 간다고 서울 안 간다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하기 싫었지만 어쨌든 시작은 그것이었다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잘 안 서는 나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뭐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이제 예린 씨한테 되게 많은 박수와 응원을 보냈을 텐데 그런 게 낯설진 않았어요. 이게 어렸을 때만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이제 보통 부모님 앞이나 친척분들 앞에서 이제 재롱을 이렇게 떨면은 용돈도 주시고 또 너무 예쁘다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보통 이런 말이 대부분이잖아요. 막 갑자기 뭐 제 점수는요 이렇게 하고 막 빵점이요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그 말들 때문에. 이제 그랬다가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약간 산산조각이 났죠. 자신감이. 너무 잘하는 사람도 많고 정글이니까. 네, 멋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어렵구나 싶어요. 저나 그 연습생 시기도 아마 사춘기 시절이었을 텐데 본인에게도 사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요? 시계에 있었던 빡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안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냥 공부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인디펜던트한 뮤지션들이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올라가서 뭔가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 어린 나이에 볼 수 있는 컨텐츠로는 아예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대중 가수의 길만이 가수의 길로 꿈꿀 수 있는 건 줄 알고 좀 그런 부분들이 저의 성격이랑 너무 정반대여서 이제 못할 것 같다 해서 이제 원래는 포기를 하려고 했죠. 미국 내에서. 네네. 참 꿈 많고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것들 많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뭐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미국에서 분명 돌이켜보면 배우고 또 느낀 것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뭐, 지금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영어로 앨범을 낼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받았던 영향들, 그리고 아직 영어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본 많은 것들이 저에게 시각적이든 무엇으로든 엄청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시야를 넓히고 온 게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유일하게 그 점은 후회가 안 되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 뉴욕과 뉴저지를 이렇게 오갔다고 들었는데 뭔가 기억나는 풍경이나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냥 음식은 항상 아버지가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아버지랑 저랑 둘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음식은 거의 대부분 해주셨고, 아빠랑 둘이 이제 뉴욕으로, 집은 뉴저지여가지고 뉴욕으로 버스를 한 30분 타고 나가서 브로드웨이 쪽에서 이제 서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저만 헤어져서 따로 레슨을 받으러 가고, 아버지는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기다리고 있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추운 맨하탄도 생각나는 것 같고, 막 눈이 와서 버스가 못 가서 레슨을 못 간 경우들도 있었고, 그런 그림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참 헌신적이었네요. 네. 지금 와서 또 느끼는 건, 저는 제가 어떤 이렇게 결혼을 하고 어떤 나중에 있을 생활을 생각했을 때, 상상을 했을 때, 아이를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해도 이제 아버지는 영어를 뭐 이렇게 잘 하시는 편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의 본인이 직업적인 거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다 약간 급하게 포기하고 선택도 엄청 빨리 했어야 했고, 그리고 급하게 다 내려놓고 가셨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엄마가 돼서 엄마가 일을 하시면서 미국에 생활비를 보내주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저는 못할 것 같은 헌신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지금도 자주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하드 트레이닝을 겪고 데뷔를 하셨죠? 아마 고등학생 때일 텐데 분명 어린 나이죠. 고등학생이라면 어린 나이에 감내했어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 스케줄도 스케줄이고, 뭐 시선들, 조금은 나쁜 시선들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그거를 뭐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뭐 댓글이라든지 분명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힘든 시간도 있었을 거고. 어떻게 이겨냈어요? 사실 그때는 뭔가 저만의 방법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말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힘들고 슬픈 건 나중의 일이었고, 첫 번째는 제가 이게 왜? 라고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왜 안 될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것만 고집하지? 뭔가 그런 어른들에 대한 제 어떤 질문 자체가 모든 게 약간 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어기면서 좀 잘 걸어온 것 같아요. 그 원래 정해져 있는 것들을. 뭐 자랑스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내가 완벽하다고 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저 노래하는 게 좋아서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이고, 이거에 굉장히 많은 용기가 따르는데, 그거를 뭔가 이유 없이 깎아내리려는 사람도 있었고, 그 깎아내리려는 시선에 제가 자꾸 대적하고 반응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이유 있는 미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별거 아닌 일들에 민감했던 적도 많고, 별거 아닌 일들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던 적도 많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은 규칙들을 어겨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 시도했을 때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딱히 이겨낼 방법을 찾아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제 방법으로 계속 뚫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첫 EP부터 해서 이제 뭐 EP 단위로만 보면은 2장의 EP를 같이 이제 그 이전 회사에서 냈었고, 특히 이제 I Love Is Great 같은 경우는 세상에 본격적으로 외친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처음 1등 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런 대중의 평가도 있었지만 비평적으로도 되게 큰 성과가 있었죠. 한국 대중음악상에서의 그런. 맞아요. 좀 놀랐어요, 사실. 저희가 음반을 만들 때 특히 더 최대한 그러니까 그걸 아예 안 쓸 순 없지만 의식을 그냥 이런 거를 조금 덜 신경 쓰자 하고 얘기하는 게 어떤 순위,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표,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 사실 뭐 그게 어떻게 안 중요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회사는 저희를 도와주고 투자하는 입장이고 거기서 코스트가 있어야 당연히 다음 앨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니까 뭐 신경 안 쓸 순 없지만 그거를 신경을 최대한 덜 썼는데 상을 받으니까 너무 놀라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런 상을 또 받아보나, 그것도 동시에 3개나 막 이러면서. 제 입으로 잘 다 해봐야겠네요. 예스. 뭐 물론 10손가락 중에 안 소중한 손가락 어디 있겠냐마는, 어쨌거나 예린 씨의 디스코그래피를 반으로 나눴을 때 전반부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앨범이 Our Love Is Great 같아요. 맞아요. 돌이켜보면 어떤 앨범이에요? 그 앨범은 그게 제가 2년 정도 공백을 깨고 나온 앨범이었거든요. 근데 그 2년 동안 사실 정말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들을 했고 되게 슬픈 기억도 되게 그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뭔가 힘든 기억들 때문에 덕분에 밴드를 결성을 그때 했고, Our Love Is Great 나오기 전에 이미 밴드 결성을 했었고, 많은 일들 덕분에 제가 뭔가 더 생각을 하고 여유를 찾을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그 전보다 되게 몽글몽글 뭔가 각이 많이 없어진 예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예전엔 조금 더 솔직하고 뭔가 발칙한 걸 말하고 하고 싶었다면 Our Love Is Great은 뭔가 나를 사랑으로 품었다. 나도 내 자신을 믿고 싫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좀 희망적이고 둥글둥글한 메시지들, 그런 거 많이 담은 것 같아서 확실히 예전보단 나아진 저의 모습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나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거 치는 걸. 이렇게 Our Love Is Great까지 얘기 나눠봤고, 이제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 이제 그게 전반부의 예린이랑 이제 후반부의 예린이 있죠. 근데 사실 이 후반부의 예린을 맞이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곡들이 이제 하나둘 쌓여가던 시기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시기들을 거치면서 좀 어땠어요? 뭔가 자기 확신이 좀 줄어든다든지. 오히려 저는 제 확신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약간 물론 곡을 낼 때 너무 옛날에 쓴 곡이면은 이제 최근에 낼 그 앨범에 맞춰서 아니면 시기에 맞춰서 뭔가 다시 편곡을 하면서 되게 딱 규정해놨던 줏대가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린 곡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좀 편하게 생각하고 만들다 보니까 그대로 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세상에 나온 곡들은. 어쩌면 자기 확신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우회하지 않았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버전으로. 프로듀서랑도 말했던 게 1집 자체를 저희가 정규로 낼지 뭐 할지 사실 저희는 저희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곡을 많이 아카이빙을 해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곡들을 낼 때 제가 최대한 제가 썼던 예를 들면 악기에서 제가 썼던 멜로디들이나 꼭 들어가야 할 것들을 오빠한테 바꾸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오빠도 그 바꿀 수 있는 선 안에서만 엄청 열심히 편곡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일련의 미발표 곡들 중에 어쩌면 가장 뭔가 노이즈랄까요? 뭔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또 많은 어떤 그런 화두에 올랐던 곡이 어쩌면 스퀘어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바이브로 한번 영상도 보면서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네. 아마도 익숙하실 그 들어와 와 저는 킬 포인트는 앞에 검은 화면에 백예린이 이거? 그 기본 폰트로 써있는 게 너무 킬포예요. 무심한 킬포. 아마 이 뭔가 이런 아웃핏이랄까요? 이런 복장도 되게 많이 유명해졌었잖아요. 초록 원피스 버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스타일리스트가 없었다 보니까 지금도 없지만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찾을 수 없는 패턴들의 옷을 많이 찾았는데 저게 이제 제 레이더망에 딱 걸려서 외국에서 이제 직구를 해가지고 받아서 입었고 이때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 거의 뭐 천둥 번개가 막 이렇게 치고 비바람도 약간 불고 그래가지고 이때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다 번개가 쳐가지고 반짝거린 거거든요. 조명이 아니고. 그렇지만 영상 안에선 다 낭만이네요. 그 미화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옷이 너무 그때 추웠는데도 고집을 하고 싶었고 제 첫 페스티벌 무대여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서 나가서 신경을 많이 쓴 만큼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신이 난 줄 모르겠네요. 왜 저렇게 신이 났을까? 아니 약간 핀트가 좀 나가 있어. 눈에 약간 광기가.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뭐 물론 공백도 있었고 저런 무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서 그렇게 열심이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 너무 노래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타랑 통기타, 어쿠스틱 기타랑 미니 앰프랑 마이크를 들고 스탠드랑 다 우겨놓고 저 혼자 맨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한강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노래 불렀어요. 버스킹을 했어요. 그치만 그때는 데뷔했을 때죠. 네, 했을 때죠. 하고 나서 한 2, 3년 차였나? 그때쯤에 이제 너무 혼자서 노래가 하고 싶은데 일정이 스케줄이 없으니까 나가서 그냥 노래하고 돌아다니고 가끔 막 제가 그냥 아무 뭔가 무명인 줄 알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따뜻한 음료수나 빵 같은 거 사다주고 막 자꾸 돈 넣어주고 갈라 그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는 수은이라고 하고요. 예린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처음 만남. 일단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었고 저희가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딱 가면 예린이가 웬만하면 예린이가 더 빨리 먼저 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빨리 오면 이제 연습실을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가서 이제 그 방 써야지 하고 가면 예린이가 이미 연습을 하고 있어서 저기 못 쓰겠네 하고 다시 옆으로 피해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린이는 그래도 뭘 해도 엄청 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사실 예린이 막 그림도 잘 그리고 손재주도 되게 좋고 학교 다닐 때도 진짜 맨날 연습도 엄청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랬어가지고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소위 말하는 굶어 죽진 않겠다 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해도 진짜 다 잘하겠다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 소은님이 말하기를 뭔가 예린은 늘 학교에 오면은 제일 먼저 와 있고 작업실에 제일 먼저 와 있고 기타 연습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기타 연습을 왜 했을까? 저는 그냥 당시에 궁금했었는데 결국 그런 비하인드가 또 있었네요. 물론 비단 스키어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이제 예린의 많은 미발표곡이 당시에 빛을 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쩌면 그런 영어 가사 그리고 당시에 그런 시선들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대중가요는 이제 한국어 가창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당시의 생각과 시선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요. 맞아요. 좀 어쨌든 저는 왜?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10년을 보냈었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전례가 없는데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게 사실 누구나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뭐 보증이 되어 있는 거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결과값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것 같고 또 저도 살짝 무서웠던 것 같고 그리고 처음 들었을 때 대중분들도 약간 어려워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발표가 한동안 되지 못했던 게 이제 많이들 예민 때문으로 생각하지만 오해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정말 많은 그런 뭔가 고민과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공백도 크고 공백도 길고 뭔가 아무것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예민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저는 팬분들이나 대중분들 앞에서 노래로 보여드리고 싶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너무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뭐 SNS에서 라이브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준다던가 아니면 노래 한 영상 올린다던가 할 수 있는 게 다 그런 식의 소통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저를 밀어붙이거나 뭔가 이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점점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제가 유난히 떨고 뭔가 예민하고 계속 내달라고 하는데 왜 안 내줘 이렇게 분위기가 가는 거에 있어서 그 예민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참지 않았고 그리고 그거를 사실 앨범을 내서 더 좋은 노래를 쓰고 더 잘하는 것들을 해서 보여줬으면 됐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제가 조금 더 어떤 일방적인 공격들에 조금 민감하고 저도 계속 받아치려고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이제 밴드 시작하고 이랬을 때여서 이게 반항심도 엄청 많았고 되게 가시가 많이 돋쳐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작아져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호하려고 계속 값지게 저를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들이 사실은 그때 받았던 어떤 것들이 다 이유 없는 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일련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사실 노래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 그런 해프닝도 벌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노래 너무 사랑했고 같이 연주해주고 완성시켜준 오빠들도 너무 좋아했고 그 노래를 이미 봐버린 대중분들, 팬분들도 너무 좋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일어난 해프닝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이
노래가 뭔가 누군가한테 소중한 게 아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뭔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좋은 노래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아기가 없으셨던 분들에게 제가 가시돋치게 행동을 했다면 사과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도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보다 더 어렸고 좀 개념 없던 부분도 있었고 아티스트로서 괜한 고집이나 프라이드를 엄청 부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런 게 다 없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진 것 같아서 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그것도 저의 한 모습이었으니 그 곡에 또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세요. 좀 어쨌거나 그런 영어 가사로 지금까지 이룩하지 못했던 성취잖아요. 되게 그런 1년에 그런 뭔가 발매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기억이 막 스쳐 지나갔을 테고 되게 짜릿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회의를 할 때 나는 스케어를 넣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뭔가 저한테는 약간 지저분한 기억을 잊는 게 제 버릇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약간 제 습관이어서 그런지 그 곡을 뭔가 앨범에 넣어서 괜한 어떤 또 잡음이나 제가 또 그 곡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그 당시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었어가지고 그걸 다시 뭔가 이렇게 내는 게 되게 저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빠질 뻔했지만 어쨌든 들어가게 되었고 선택 잘하게 해주신 블루바이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그런 일련의 시기를 거치고 발생한 결과와 성취와 그리고 이어지는 커리어들은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다 전부들이잖아요. 어쩌면 1집이 이제 백예린의 과거였다면 이제 테라스 바처셀프는 어떻게 보면 현재의 백예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집과 2집은 어떤 차이와 그런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사실 1, 2집이 제가 2집 1집 발매하기 전에 대부분 다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2집까지도. 그래서 2집은 그나마의 지금의 나의 가장 가까운 앨범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들 중에 그리고 1집은 진짜로 그냥 말 그대로 써놓은 데모들을 아카이브를 달달 이렇게 탈탈 털은 느낌? 그래서 사실 1집은 조금 더 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담은 앨범이라고 할 수 있고 2집은 사실 제가 원하는 걸 조금 많이 넣은 욕심을 많이 부린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플랭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저요? 다음 플랭스는 준비 중이시죠? 뭐 늘 준비 중이죠. 근데 안 했던 걸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를테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스퀘어 영상 모습에 저를 더 백예린스럽다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걸 좀 해보고 싶다고 해야 될까요?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표곡이 스퀘어다 보니까 스퀘어 얘기를 좀 비중을 좀 많이 들여서 얘기했는데 뭔가 1집이나 2집이나 좀 어떻게 보면 후반부의 디스코그래피에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2집이 조금 현재의 어떤 제 성향과 성격과 좀 비슷한 것 같고 사실 저는 약간 그게 제 입장에서 약간 비운 앨범처럼 약간
남았거든요. 왜냐면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 발매를 하기도 했고 나름 정규 2집이고 규모가 커서 뭔가 많이 이벤트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고 그래서 라이브를 사실 제대로 한 곡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그 앨범을 낸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네네네. 뭔가 어쨌든 그 스퀘어의 결이 아니니까. 그런 뭔가 저의 다른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Tell Us About Yourself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백예린이란 사람의 커리어를, 디스코그래피를 그리고 또 백예린이란 음악가를 대표하는 트랙을 꼽자면 뭐일 것 같아요? 저 이거 사실 밤새 진짜 생각하면서 잤거든요. 인터뷰한 상상을 하면서 좀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좀 생각하고 대변해서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스퀘어인 것 같고요. 왜냐면 그 노래 안에 저의 짧은 인생 안에서 아직 짧은 그 인생 안에서 다시는 없을 것 같은 드라마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 노래 안에서. 그 노래 벌어진 해프닝도 있을 거고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그 노래 안에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드라마같이 저의 상황들을 많이 대변해주는 가사들이어가지고 그 노래가 어쨌든 제가 뽑을 수 있는 한 트랙인 것 같고요. 딱 저만 그냥 생각하고 제가 저의 가사를 봤을 때 제일 저의 최애는 아까 말했던 Our Love is Great입니다. 그 노래가 2집까지도 사실 솔직하고 많은 표현들이 감정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어떤 외로움,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외로움, 화남, 미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랑으로 결국에 귀결되는. 네, 그렇게 저는 항상 그 메시지를 음악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앨범을 이렇게 딱 봤을 때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건 그 메시지지 않을까 하면서 글을 쓰실 때도 닿는 글로 이제 사랑을 담아라고. 그쵸. 편지를 쓸 때도 사인을 할 때도 항상 사랑을 담아를 씁니다. 결국 백예린이란 사람을 하나의 키워드로 말한다면 결국 사랑이네요. 내가 그런가? 나 그래요?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진짜 총알처럼 10주년이 지나갔을 텐데 다가올 백예린의 10년 뒤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백예린의 10년 뒤.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그냥 메인으로 하는 일은 똑같지 않을까요? 그냥 곡을 쓰고 그 곡을 세상에 공개하고 보여드리고 멋진 공연을 하고 무대를 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부수적으로 뭔가 취미가 생긴다거나 좀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좀 생겨나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잖아요. 저희도 곧. 돌이켜보면 희와 비가 있으면 어디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팬분들이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비가 더 많았던 것 같고 당연히 그 기쁜 일도 사이사이 너무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아픔을 흡수해서 그걸로 뭔가를 만드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직업이. 뭔가 저를 태우고 감정들을 어쨌든 많이 느끼다 보면 결국에는 공허하고 조금 더 슬픔에 가까운 감정들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0대도
20대 초반도 그렇게 보냈던 것 같고, 심지어 작년과 올해도 조금 더 슬픔에 가까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걱정하실 만큼의 그건 아니고요. 그냥 원래 저런 애니까 라고 좀 그냥 편하게 봐주세요. 지금도 365일 중에 빈 날이 그냥 보통 날일 뿐이지 사실은 굵직굵직한 휘의 날도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일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건 제가 좋은 앨범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쩌면 백예린이란 음악가를 있게 하는 존재의 이유죠? 팬분들에게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감사하고 사랑하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을진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그 20대 초반에 했던 인터뷰도 그렇고, 혼자 사는 것이 인생이다 막 이렇게 자주 얘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엔 사실 변함은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외로움이 많이 없어진 이유는 제가 뭘 하면 행복한지 팬분들 덕분에 깨달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인생에서 되게 큰 시기였고, 제 인생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결국에 저 혼자서 우울한 시간들이나 슬픈 감정들을 느끼면서도 결국에 제가 너 지금 너를 기쁘게 하는 일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그냥 당장 어딘가 가서 노래를 부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혼자 하는 노래 말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좀 저만의 출구인 것 같아요. 저만의 어떤 행복 회로라고 해야 될까요? 덕분에 저는 행복한 나날들을 자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 걱정 너무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조금 더 그 유익하다는 게 행복만 주는 사람 말고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많은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고, 공감 외의 것들도 제가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카메라를 못 봐요? 내가 뭐 소개팅 하는 것 같아요. 팬분들 바라본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해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뻔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 10주년이라는 게 이렇게 모자란 저의 10주년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런 것도 해보고요. 옷도 만들어보고 멋진 LP도 내보고요. 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 결국 사랑이네요. 사랑해요. 여러분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못다한 이야기 있어요? 못다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영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팬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 투어를 가게 되면서 한국 팬분들을 만나는 공연을 못 만들어가지고 일정상도 그렇고 연말 공연 너무 보고 싶다고 많이 하셨는데 그 기회를 못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대신에 더 큰 거 옵니다. 더 큰 거 옵니다.